네, 안녕하세요. 축구생각입니다.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좀 10개가 적중이 됐었는데, 이번 주에는 또 세리에와 분데스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일단 다음 주에는 또 EPL과 분데스리가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, 우선 분데스랑 세리에가 들어온 지가 좀 최근에 들어왔던 적이 없었어서 이제 경기를 봤지만 정확한 경기력이 아닐 수도 있어서 일단은 배당이나 최근에 봤던 모습들 위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엠폴리 대 레체의 경기고요. 엠폴리는 12위에 위치하고 있고 레체는 1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는 좀 무승부가 많았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. 흐름은 레체가 최근 모습만 놓고 보면 조금 더 좋은데 레체가 제가 봤던 모습에서는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엠폴리가 더 좋긴 하지만 레체가 의외로 좀 경기적인 부분들이 좀 괜찮긴 합니다. 다만 이 공격에서의 그런 득점력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공격을 만드는 부분들이 좀 아쉬워 보이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엠폴리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공간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팀이긴 해서 사실 레체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엠폴리의 승이 배당적으로는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레체가 저는 그렇게 크게 밀린다라는 경기력적으로 크게 밀린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서 그리고 또 두 팀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좀 많았었던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엠폴리의 단통 무승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번은 이제 우디네세 대 아탈란타의 경기고요. 우디네세는 9위, 아탈란타는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는 좀 아탈란타가 압도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고요. 흐름도 아탈란타가 더 좋죠. 저는 일단 우디네세가 예전에 우디네세를 생각하면 지금과 비슷하게 득점력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었지만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괜찮은 부분들, 끈끈한 부분들이 있었던 팀인데 이번 시즌 우디네세의 수비가 그렇게 단단하진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. 아탈란타가 최근에 2경기 동안 컵 경기 포함해서 승리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우디네스의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 그리고 아탈란타의 공격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아탈란타가 무난하게 득점해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디네스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번은 호펜하임 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고요. 호펜하임은 15위, 볼프스부르크는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. 흐름은 볼프스가 더 좋습니다. 일단 이 경기 볼프스부르크가 역배당을 받았어요. 근데 투표율은 볼프스 쪽이 조금 더 가까워 보이죠. 근데 이 분데스리가가 조심해야 될 게 이변이 굉장히 많은 리그입니다. 굉장히 좀 예측하기 어려운 리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볼프스부르크가 최근에 2연패를 하면서 좀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호펜하임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좀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두 팀의 경기력 차이는 저는 좀 크다라고 보거든요. 호펜하임은 여전히 이 크로스에 대한 그런 공격을 노리는 부분들은 좋지만 득점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고 볼프스부르크가 그러한 이 크로스 공격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약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또 호펜하임의 그런 수비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저는 원정이긴 하지만 볼프스부르크가 투표율처럼 저는 더 개인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배당적으로는 이변이지만 호펜하임의 단통 패로 좀 이변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4번은 이제 하이덴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고요. 하이덴은 지금 16위, 우니온은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는 하이덴이 조금 더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. 흐름은 근소하긴 하지만 하이덴이 조금 더 앞서요. 근데 우니온이
최근에 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. 일단 두 팀 다 공격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주는 두 팀이고, 경기력적으로 두 팀 다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수비적인 부분에서 우니온도 불안하긴 하지만 하이덴이 훨씬 더 불안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경기가 투표율이 무승부 쪽으로 좀 몰린 경기인데,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, 지금 하이덴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더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, 우니온의 득점력이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. 지금 최근 10경기 동안 컷 경기 포함해서 지금 승리가 없는 우니온인데, 저는 이 우니온이 왜 정배당을 받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뭐 상대 전적에서도 하이덴이 더 좋고, 경기력적으로도 저는 홈팀인 하이덴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니온이 정배당을 받은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지만, 제가 봤던 경기적인 부분들에서는 그래도 홈팀인 하이덴이 경기력이 조금 더 저는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우니온이 원정에서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라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경기도 배당에서는 역배지만 하이덴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5번은 마인츠 대 보훔의 경기고요. 마인츠는 5위, 보훔은 1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는 마인츠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, 이 흐름은 마인츠가 더 좋아요. 근데 보훔도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긴 하거든요. 하지만 저는 일단은 마인츠가 보여주는 이 경기력, 특히나 홈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보움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팀이 지금 수비적으로 단단한 부분들도 아니고 경기력적으로도 공격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마인츠의 이 공격에서의 적은 찬스에서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나 아니면 공격진의 개인 능력, 그리고 밸런스도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, 네, 투표율이 너무 몰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마인츠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서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팀의 경기력 차이는 저는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6번은 이제 장크트 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고요. 프랑크푸르트 3위, 장크트는 이제 14위에 위치하고 있는데, 이 경기는 좀 이변을 생각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. 프랑크푸르트가 최근에 좀 경기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. 유럽 대항전을 병행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, 어쨌든 이 휴식기 이후의 경기이기 때문에 제 컨디션에서의 경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프랑크푸르트의 득점력이 나쁘지 않고 공격에서의 뭐 템포나 뭐 역습에서의 모습들이나 전체적으로 좋은 부분들이 많은 팀이라서 장크트의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 원정이더라도 휴식기 이후의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프랑크가 무난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2번을 노리신다면 배당이 좀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돼서 무승부까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, 저는 이 경기에 투포를 쓰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크트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7번은 이제 토리노 대 유벤투스고요. 유벤투스는 5위, 토리노는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는 유벤투스가 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, 흐름도 유벤투스가 더 좋긴 한데, 유벤투스도 좀 경기력이 좀 저는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지금 리그에서의 모습도 사실 그렇게 압도적인 생각이 들진 않고, 더군다나 두 팀의 경기가 좀 그런 이 더비예요. 토리노 더비의 경기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벤투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만 배당도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, 이 토리노가 득점력은 좀 아쉬운데 이 수비적인 부분이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니긴 하거든요. 그래서 무승부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, 또 더비라는 점에 있어서도 토리노의 승까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좀 승무패로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8번은 글라드바흐 대 이제 미넨인데, 글라드바흐도 사실 경기력이 괜찮아요. 근데 이 미넨이 보여주는 이 모습에서의 지금 최근 좀 많이 살아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, 경기력적으로도 사실 괜찮거든요. 그래서
지금 휴식기 이후에 또 경기라면 글라드바흐가 공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요. 그래서 만약에 다른 상대였다면 이변까지 포함을 했겠지만 미넨이라면 저는 이 경기는 미넨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글라드바흐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9번은 이제 밀란 대 칼리아리의 경기고요. 밀란은 8위, 칼리아리는 1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는 좀 밀란이 좀 압도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고 흐름도 좀 두 팀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고 칼리아리가 원래 칼리아리는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한 방이 있는 팀이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모습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수비적으로도 좀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흐름과 순위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의 밀란과의 경기력 차이는 저는 좀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밀란의 단통 승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0번은 제노아 대 파르마. 이 경기가 좀 애매한 경기예요. 제노아가 13위, 파르마가 14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두 팀 맞대결에서는 파르마가 조금 더 좋았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비슷한데 제노아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제노아의 스타일은 확고해요. 일단은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안정감을 보여주는 세리의 팀인데 반대로 이제 득점적인 부분들도 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.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제노아보다는 득점적인 부분들, 공격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좋지만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팀이에요. 그래서 파르마는 확실히 강팀을 만나면 좀 맥없이 무너지는 경기를 보여주는 팀이긴 한데 제노아가 강팀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제누아가 보여주는 이 말씀드린 득점에 대한 부분들은 좀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팀이긴 해서 무승부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이 파르마의 수비를 생각했었을 때는 좀 많이 불안하긴 해서 제누아의 세트피스 한 방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누아의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1번은 베네치아 대 인텔인데 지금 베네치아가 수비적으로도 좀 불안하고 지금 인터밀란의 흐름이나 경기력 모두 좀 좋은 상황이라서 세리에이긴 하지만 이 경기는 이변 없이 베네치아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2번은 이제 라이프치히 대 브레멘의 경기고요. 라이프치히는 4위, 브레멘은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는 라이프치히가 좀 압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흐름은 브레멘이 조금 더 좋습니다. 물론 프리시즌 경기까지 그리고 컵 경기까지 포함이긴 하지만 브레멘은 이번 시즌 저는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순위적으로도 그렇고 밸런스도 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역습에서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측면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세트피스도 나쁘지 않고요. 근데 확실히 이 상대팀인 라이프치히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. 라이프치히는 이번 시즌은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상황이긴 한데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쉽긴 하죠. 그래서 브레멘의 세트피스 한 방, 크로스 한 방 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변까지 포함을 했고요. 말씀드린 브레멘의 이 수비적인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팀이긴 해서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너무나도 공격적인 스타일을 봤었을 때 이변까지 좀 포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승부패로 다 나올 수 있는 승부패가 다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3번은 아우크스부르크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고요. 아우크스는 이제 13위, 슈투트는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두 팀 맞대결에서는 슈투트가 조금 압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도 좋아요. 지금 아우크스는 리그에서 지금 최근 생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으로 조금은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. 슈투트도 약간 라이프치히랑 비슷하게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이긴 한데 공격에서의 화력이 지금 좀 좋은 상황입니다. 역습에서의 속도도 굉장히 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측면의 스피드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우크스가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팀은 맞아서 슈투트가 유리해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슈투트가
이 원정에서의 모습들이 좀 홈에 비해서 좀 아쉬운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무승부의 느낌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. 배당에 비해서 좀 투표율이 많이 몰리진 않는 상황이긴 해서 또 원정이라는 점은 좀 불안하고 아우크스도 뭐 최근에 패배가 좀 많긴 하지만 홈에서의 모습들은 좀 어느 정도 좀 잘 지켜내는 부분들도 있긴 해서 저는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은 볼로냐 대 로마인데 사실 순위적으로는 볼로냐가 더 높아요. 볼로냐가 7위, 로마가 10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배당은 좀 로마가 정배당을 받고 있죠. 원정팀인 로마가 정배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맞대결에서도 이 볼로냐가 조금 더 강했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이 지금 로마가 최근에 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로마가 정배당을 받은 것 같긴 한데, 저는 이 볼로냐가 홈이라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격적인 부분들이나 밸런스나 전체적으로 좀 괜찮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로마가 홈이었다면 저는 로마를 좀 선택했을 것 같아요. 그만큼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고 스타일적으로도 좀 비슷하다라는 경기력적으로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라서 좀 승패 방향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 홈에서의 이점을 두 팀 다 가져갈 수 있는 홈팀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볼로냐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.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